안녕하세요. 생방송뷰 이유진입니다. 김도원입니다. 네, 오늘 3월의 마지막 주 수요일입니다. 어떻게 보내셨나요?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정한 문화가 있는 날인데요. 곳곳에서 진행되는 문화 혜택들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영화관에서 오늘 일반 영화를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바로 가지 마시고 저희 생방송뷰 보시고 영화 한 편 보러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전주 어진박물관에서도요, 이 매달 문화가 있는 날에 전통 매듭 체험과 탁본 체험을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4월달 달력에 꼭 미리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벌써 곧 있으면 4월이 네, 찾아오고 있네요. 그럼요. 이 올해 3월이 가기 전에 이루고 싶었던 것들 많으셨을 텐데 이루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생방송비 오늘의 문자 키워드는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올봄 버킷 리스트. 네, 샵 1991번으로 받아보겠습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데요. 올봄이 가기 전에 이건 진짜 꼭 해봐야겠다 하는 것들 오늘 저희에게 문자로 보내주세요. 저는 사소한 건데 오늘 해봤습니다. 뭐죠? 바로 5분 정도 명상을 한번 해보는 건데 오늘 잠깐 점심시간 외출을 하면서 길가를 가는데 길가에 이 민들레꽃이 환하게 피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서서 그냥 5분 동안 지켜봤는데 더울 것 같잖아요. 근데 정말 기분도 힐링이 되더라고요. 유진 씨는 어땠어요? 명상하기. 네, 저는 바닷가가 보이는 식탁에 앉아서 주꾸미 요리 먹기. 사실 여름철에 바다를 많이 갈 텐데요. 저는 이번 제철 음식 먹으러 군산이나 부안 바다로 한번 꼭 가봐야겠습니다. 좋은 생각인데요. 네. 올봄이 가기 전에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하고 싶은지 궁금하니까요. 문자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네, 이번 첫 번째 소식은요. 혈기 가득한 청년 사장님들 만나보겠습니다. 전주의 청년몰은 한 번쯤은 가보셨을 텐데요. 전주 한옥마을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특별한 먹을거리로 꿈을 키워나가는 청년 사장님들,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전주 한옥마을에 특별한 공간이 문을 열었습니다.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청년들의 열정이 공존하는 스트릿 푸드마켓. 그 속에서 꿈을 키워가는 청년들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실까요? 한적한 오전의 한옥마을. 가게 문을 열기에는 이른 시각인데요. 길거리 음식에 새바람을 일으키고자 도전장을 내민 청년 1호 영우 씨만은 왠지 분주해 보입니다. 지금 신메뉴 만들어 보려고 밑간하고 있고 재료 준비하고 있어요. 청년 사장의 요리 솜씨를 살짝 엿볼까요? 그가 간판에 내건 음식은 다름 아닌 해산물입니다. 이제 길거리 음식을 연구하고 소비자들한테 생각을 물어보다 보니까 약간 독특한 음식들을 되게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해산물 같은 경우는 위생적이라거나 뭐 이런 게 싱싱하게 유지하기 힘들어서 스트리트푸드로 힘들었었는데 하나씩 이제 수족관도 드리고 이제 재료 같은 경우도 계속 테스트를 해가면서 이게 문제점이 해결됐던 것 같아요. 네. 그의 상상력이 녹아든 랍스타와 새우 요리를 이용해 이곳에 터를 잡은 지 2달째. 영우 씨는 어떻게 장사를 결심하게 된 걸까요? 영문과에 다니다가 어학연수 가려고 돈을 모아놨었는데 딱 티켓팅을 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이제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걸 해보자라는 게 그 순간에 머릿속에 왔던 것 같아요. 왔어? 뭐야 아침부터 이렇게 일찍 나왔어? 아니 어제 내가 재료 만들다가 계속 안 돼가지고 지금 새로 메뉴 좀 개발해 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네. 이거 그때 전복 때문에 안도 갔다 왔지 않냐? 그러니까 이게 전복이 아무리 활전복을 쓴다고는 하지만 이게 전복에 가는 시간이 이제 필요하니까 순환을 맞추기가 힘들다 보니까 쭈꾸미 쪽으로. 쭈꾸미? 왜 또 쭈꾸미 이야기? 안 된다니까 쭈꾸미는. 쭈꾸미를 저기서 잡아가지고 언제 다 하냐고 있냐고. 손님들이 기다리기가 힘들어. 언제까지 한옥마을에 와서 문어만 먹을 수는 없잖아. 쭈꾸미를 시도해 보는 거지. 쭈꾸미를 한다. 그거는 내가 봤을 때 조금 1년 정도 있다가나 손님들이 좀 받아들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선은 좀 손님들에게 다가가기 편한 메뉴들을 좀 해주는 게 제일 좋아. 아 맞다. 여기서 생선구이 하면 재밌겠다.
저번에 전어 이야기했잖아, 전어. 가을 되면 전어는 이렇게 이제- 전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처럼 방금 말한 것처럼 봄의 메뉴나 뭐 여름의 메뉴나 가을의 메뉴가 조금씩 달라가지고 해야지 손님들이 또 좀 변화를 느끼시고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열띤 토론을 펼친 청년들 어떤 사이일까요? 이제 청년들 사장들끼리 모여서 조금 더 서로 돕고 또 응원하려고 만든 협동조합입니다. 이들은 모두 푸드트럭으로 맺어진 인연인데요. 창업에 대한 열정을 품고 스트리트푸드에 대해 연구하던 청년들. 그들은 협동조합을 만들어 함께 걷는 길을 택했습니다. 우리 오늘 뭐 사러 가지? 우리가 오늘 숙주랑 그다음에 어린잎 채소 이거랑 쪽파. 야, 우리 푸드트럭 했을 때 진짜 우리 애먹였던 거다. 맨날 다 모아가지고 진짜 장사하다가 막 펑펑 울고 그랬는데. 그때 20박스 버렸던 거 생각나네. 그 리얼이었어 진짜. 다 갖다 버렸어. 그래도 우리가 가게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창고, 보관 창고도 있고 하다 보니까 훨씬 낫네. 훨씬 좋지. 매일 장사에 필요한 재료를 직접 사러 가는 청년들. 아직 배울 것이 많은 새내기 사장들인데요. 그렇기에 재료를 눈으로 확인하고 골라보는 과정 하나도 이들에겐 소중한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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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장사 준비 완료! 가게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청년 2호도 솜씨 발휘에 나섰는데요. 다양한 나라를 여행하며 세계 요리에 관심을 갖게 된 선규 씨. 그가 선보이는 메뉴는 태국과 베트남 요리입니다. 팟타이에는 피시 소스라는 재료가 꼭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한국식 입맛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나오는 이제 멸치로 만든 액젓이 들어가게 되고요. 또 하나의 차별점을 말씀드리면 사진을 찍고 싶은 쉽게 만드는 그런 비주얼. 동남아 음식 고유의 맛도 살리며 한국인의 입맛에 딱 맞춘 스트리트 푸드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선택한 장소는 왜 하필 한옥마을이었을까요? 사실 청년 창업가들에게는 전주 한옥마을이라는 곳이 정말 한 번은 꼭 서고 싶었던 꿈의 무대였다고 생각해요. 되게 다양한 연령층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한테 이색적이지만 정말 맛있는 퓨전 음식들이 있다라는 걸 또 알리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벌써 다 썼어? 아니 그냥 없어. 가져가. 내 장사 좀 잘 돼? 이게 첫 번째 손님이야. 우리는 아직 안 왔어. 진짜? 이거 나 먹어도 돼? 안 돼. 이거 손님 거라니까. 미쳤어. 드디어 첫 주문을 받은 걸까요? 옆집 사장 청년 사모의 손길도 분주해졌는데요. 소리로 한 번, 비주얼로 또 한 번. 지나가는 발길 붙잡는 마성의 요리. 그는 스테이크로 승부하는 사장입니다. 소리가 너무 맛있게 나지 않아요? 점심때라 저도 하면서 배가 너무 고프네요. 흔한 스테이크가 아닙니다. 고심 끝에 탄생한 그만의 비법. 신기하죠? 이게 훈연향을 넣은 전국 최초의 테이크아웃 스테이크입니다. 요즘 아무래도 테이크아웃 스테이크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일반화가 됐는데 훈연을 입히면 일반 스테이크보다 훨씬 풍미도 살아나고 먹을 때 향도 나니까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같은 메뉴라도 특별함을 더하기 위해 수많은 고민을 해온 성배 씨. 하지만 장사를 하기로 결심했던 때 시작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집에서 반대가 엄청 심해가지고 집에 알리지도 못하고 처음 시작했다가
제가 뭐 요리를 만들어서 시식을 해줄 가족들도 없었고 그냥 지금 같이 하고 있는 동료들이나 손님들한테 피드백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첫 발걸음을 내디딘 청년 사장들이기에 매장을 찾는 손님 하나하나가 소중하게 느껴지는데요. 이들에게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랍스타 새우, 팟타이, 안개가 들어간 스테이크인가? 이거 뭐지? 이것도 하나 줘보시겠어요? 네. 예사롭지 않은 포스의 손님. 그 역시 청년들처럼 푸드트럭에서 장사를 시작해 가게를 확장한 선배 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되게 입맛 좀 맞으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주말에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맞아요. 반대로 네. 이렇게 평일에 조금 평일에? 노동부가 없다 보니까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에 저희 족발집이 있거든요. 새벽 3시까지 하는데 손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첫 번째 업무가 이제 오픈 시간, 마감 시간을 정확히 지키자였어요. 초기 때는 힘들어도 그 3시까지 꾸준히 열어놓는다고 하니까 손님들이 거기에 인식을 한 거죠. 저희도 그러면 네. 오픈하고 마감 시간 잘 지켜서 한번 네.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이제 푸드트럭 운영하시다가 네. 가게로 넘어가실 때 네. 그때 하셨던 고민이나 아, 네. 홍보성 이벤트라든지 그런 것도 많이 준비했었고 이 집은 맛은 있는데 좀 더러워 그런 말이 안 나오니까 위생에도 굉장히 신경 써야 될 거예요. 위생의 첫 번째가 우리 복장. 네. 그 우리 특별히 또 여기 앞에서 하시는 분들이시니까 이런 칙칙한 어두운 분은 차라리 요리사 복을 입고 하시는 컨셉으로 뭐 이렇게 좀 웃음을 줄 수 있는 그런 복장 좀 뭐 많이 벗어나진 않지만 뭐 그냥 소소한 이벤트성 모자라든지 그런 걸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선배의 조언을 마음에 새긴 채 저녁 장사를 시작한 청년 사장들. 이곳에서 그들은 또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요? 오픈한 지 이제 50일 남짓 됐는데 솔직하게 정말 유명해졌으면 좋겠어요. 전주 한옥마을은 전통이라는 걸 또 강조를 하죠. 근데 사람들이 저희를 보셨을 때 이제 전통과 청년은 안 어울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또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것 또한 젊은 전통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여기 오시는 관광객분들 또 그리고 전주 시민분들한테 새로운 젊은 전통으로 좀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서 저희 가게가 지금 매출보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0배 정도만 올랐으면 좋겠죠? 누군가는 노라고 했지만 그들이 더 큰 목소리로 예스를 외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함께여서가 아니었을까요? 전주 한옥마을 속 또 다른 명소를 만들어낼 그들의 도전을 응원해봅니다. 네, 화면에서 만난 청년분들 아직 30이 채 되지 않은 젊은 사장님들이라고 합니다. 이른 나이에 자신의 꿈을 찾고 도전하는 모습, 정말 멋진데요. 저도 좀 본받아야 할 것 같아요. 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이 청년몰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좀 뜸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날씨도 좋아지니까요. 청년몰 한번 가셔서 맛있는 것도 드시고 또 시장 나들이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희망 가득한 청년몰 소식들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더불어 꿈을 이룬 청년몰 사장님들의 새로운 도전도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생방송뷰 오늘의 문자 키워드 올봄 버킷리스트 샵 1991번, 샵 1991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와 함께 여러분의 버킷리스트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올 봄이 가기 전에 여러분께서 하고 싶은 도전, 계획 저희 생방송뷰로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리고 지인분들 중에 한번 보자, 밥 한번 먹자 말만 하고 아직 못 만난 지인도 있잖아요. 네. 오늘 저희 생방송뷰를 통해서
봄이 지나기 전에 꼭 한번 보자 하는 데이트 신청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공개적인 약속을 해보는 네. 거죠. 네, 이렇게 여러분의 소소한 올봄 버킷리스트 지금부터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늘 곁에 있어서 소중함을 잊게 하는 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독특한 방법으로 물 절약을 실천하는 곳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함께 했는데요. 그 현장 지금 만나보시죠. 매년 봄이면 반복되는 가뭄. 기상이변으로 갈수록 가뭄의 주기가 짧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대로 손 놓고 지켜볼 수만은 없다. 약 8% 정도 절감 효과를 보고 있고 조금이라도 아껴서 후세에게 물려줘야죠. 한 번 쓴 물도 다시 보자. 물 재활용을 통해 낭비를 줄이고 환경까지 생각하는 사람들. 물을 물 쓰듯 사용하는 사람들이라면 여기지 뭐. 가까이에 있지만 미처 몰랐던 수상한 물 재활용의 세계를 소개한다. 물이 귀해지는 계절. 봄의 시작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맞이한 이곳에 첫 번째 수상한 물 재활용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데 화끈한 경기력만큼이나 제작진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줄 사람 어디 안 계세요? 빗물 재활용 장치가 있다는데 혹시 아세요? 아니요, 저 잘 모르겠어요. 아니요, 처음 들어봤는데요. 아, 여기 그런 게 있어요? 여기에 물을 재활용하는 게 있다던데. 네, 있습니다. 바로 이쪽입니다. 수소문 끝에 찾아낸 수상한 물 재활용의 비밀은 바로 이 스프링클러? 물 한 개 흠뻑 취하게 만드는 네 안의 정체는 대체 무엇이냐? 건물 밑으로 가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내려가 보세요. 뭐든지 해답은 어둠 속에서 찾아야 하는 법. 일단 건물 지하로 내려가 보기로 했는데 비밀의 문을 여는 순간 응? 이게 다 뭐예요? 이 시설은 우수 처리 시설이고 상단 스탠드 지붕을 통해서 물을 집수하여서 살균 소독해서 그다음에 그라운드 조경에 물을 공급하는 시설입니다. 아, 그러니까 비가 오면 경기장 지붕 위에 떨어지는 빗물을 모아 다시 사용한다는 얘기. 이거야말로 그레이트. 그렇다면 이 많은 빗물을 어떻게 재활용한다는 걸까? 여기 보이시는 시브 스크린을 통해서 큰 이물질을 제거를 하고 침사조를 통해서 그 작은 알갱이를 걸러냅니다. 걸러낸 물을 빗물 1차 저수조에 모여서 이 물을 다시 빗물 여과를 통해서 최종 필터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살균 소독을 통해서 최종 처리 수조로 가게 됩니다. 하루 물 사용량만 해도 60톤. 그 일부를 빗물 재활용을 통해 절약하고 있다. 저희가 평균 시수 사용량이 약 60톤 정도 되는데 그 가운데 우수 처리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약 5톤 정도, 그래서 사용량에 비해 약 8% 정도 절감 효과를 보고 있고 비가 내리는 양에 따라서 절감 효과는 더 커지거나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찾아 나선 수상한 물 재활용의 비밀. 선생님의 말씀에 열심히 귀를 기울이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 괜히 이 수업이 더 궁금해지는데. 물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손을 씻을 때 비누칠할 때는 물을 끄고 비누칠을 해요. 간식 먹을 때 물을 다 먹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물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리 그려보고 저리 그려보는 아이들. 평소 물에 대한 아이들의 생각이 그림으로 표현되는 시간인데 어떤 그림들이 완성됐을까? 물이 없는 수영장은 슬퍼요. 물을 아껴 쓰지 않으면 지구가 아파요. 어릴 때 습관이 꿈을 키우는 만큼 이곳에서 매일 물 절약에 대해 아이들의 생각을 서로 나눠보기로 하는데 수업이 끝나고 어디론가 향하는 아이들. 얘들아, 수상한 물 재활용의 비밀 좀 알려줄래? 응? 이제 우리 화분에 물주기 할 거예요. 사이좋게 물주기에 나선 새싹들. 역시 아이들은 아이들이다. 선생님 물 너무 많이 쓰시는 거 아니에요? 아, 빗물을 재활용해서 사용하는 거라서 많이 써도 괜찮아요. 저금통에 동전을 모으듯 빗물을 모으는 빗물 저금통. 지난해 6월 대구시 지원을 받아 설치한 것으로 조경이나 청소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수돗물 요금도 절약이 되었고 아이들인데는 교육적인 효과가 물의 소중함, 물을 아껴야 된다는 이런 아이들의 교육적인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빗물 저금통을 통해 물도 아끼고 물 절약법도 배우고 이거야말로 일거양득. 빗물을 다시 사용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빗물을 아껴 써서 너무 좋아요. 식물에 물을 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소중한 물 아껴 쓰세요.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은 중구에 위치한 한 백화점. 그런데 어째 분위기가 물 재활용과는 거리가 조금 있어 보인다? 온종일 그냥 시간 타임 맞춰가지고 화장실, 뭐 매장 바닥이라든지 에스컬레이터라든지 EV라든지 청소하는 시간은 정해지지 않고요. 온종일 수시로 청소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사용하는 물. 항상 청결을 유지하는 데 있어 물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자원인데 닦아도 더러워지는 바닥 청소에 500톤이 넘는 물이 사용된다는 이곳의 고민을 덜기 위해 찾아간 곳. 어라? 여기는 화장실? 대체 어떤 물을 재활용한다는 걸까? 세면대에 사용했던 물을 다시 재활용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1차적으로 슬러지를 한번 걸러주고 그 다음에 필터를 거쳐서 2차 세정을 하고 3차로 그 활성탄 여과기를 거쳐서 깨끗한 수돗물 같이 다시 만드는 그런 시스템인데 저희들이 전체적인 물 사용량은 550톤 정도 사용하는데 그중에서 재활용하는 물은 약 한 50톤 정도 중수 처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한 물은 정수 과정과 살균 작업을 거쳐 생활하수로 사용되는데 이러한 중수 처리 시설을 설치하면 약 20% 물 절약 효과를 볼 수 있어 최근 공공시설에도 설치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 어때요? 언뜻 봐도 깨끗해 보이죠? 정수시설을 통해서 나온 물이 깨끗하긴 하지만 사람들이 직접 사용하기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현재 청소용이나 화장실 변기용, 화단 급수용으로만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1인당 하루 물 소비량은 180리터. 그중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물이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만큼 중수 처리 시설로 물 절약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셈이다. 백화점에 좀 자주 들리는 편인데 이런 시설이 있다는 거 보니까 놀랐습니다. 그리고 사용해 보니까 정말 깨끗할 정도로 만족합니다. 백화점에서 물을 재활용하는지 몰랐는데 막상 물을 이용하다 보니까 올 때마다 물을 아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까이에 있지만 미처 몰랐던 수상한 물 재활용의 세계. 우리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보물이자 자연의 선물이 앞으로 더 부족해지기 전에 또 사라지기 전에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네, 유치원의 빗물 저금통은 이 물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교육적인 효과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무엇보다도 오늘 소개해드린 이 빗물 재활용 시설이 보다 많은 곳에 설치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도 얼마 전에 봄비가 내려서 가뭄 해소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게 강수량에 따라서 또 가뭄이 심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가정에서도 또 일상생활에서도 우리도 물 절약 방법 익혀서 함께 실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양치컵 쓰기, 비누칠할 때 물 끄기. 다 쉽게 할 수 있는 건데 잘 되지가 않는데 오늘부터 저희와 함께 실천해 보자고요. 네, 이번에는 봄 기운 가득 담은 꽃차의 세계로 초대하겠습니다. 꽃차로 즐기는 뷔페와 간단한 꽃차 만드는 방법도 소개할 텐데요. 찻잔 속에 활짝 핀 꽃차, 지금 만나보시죠. 고운 빛깔로 유혹하고 향과 맛으로 더 깊게 다가오는 그 이름, 꽃차. 꽃차로 누리는 새봄의 기운. 지금은 꽃차의 매력에 빠질 시간입니다. 여수의 상징 오동도에 동백의 시간이 활짝 열렸습니다. 2월부터 4월 사이 새봄의 기운을 만끽하기 위해 오동도로 향하는 발길들. 햇살에 비치는 동백꽃의 모습이 진짜 봄이 오는 것 같네요. 아, 좋다.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동백나무 군락지를 찾은 우리의 리포터. 동백의 향기에 흠뻑 빠져보고 싶지만 어쩌죠? 동백에는 향이 없거든요. 어쩔 수 없이 발길을 돌리는가 싶더니 그가 향한 곳은 동백숲 깊숙한 곳에 자리한 한 카페.
동백향의 아쉬움을 맛으로 달랠 수 있는 곳입니다. 오늘 뭐 꽃만 볼 게 아니라 꽃을 마셔보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보기만 했네. 제대로 한번 마셔봐야죠. 저기요, 꽃 사주세요. 주문과 동시에 동백꽃차 대령이요. 오동도가 고향인 주인장이 오동도 동백을 이용해 매년 직접 만든다는 동백꽃차입니다. 동백차의 또 다른 이름은 산다화. 400여 년 전 한국 최초 백과사전에 수록됐을 정도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꽃차입니다. 피를 맑게 하고 지혈과 이뇨작용을 돕는 효능 덕분에 한방에선 약재로도 쓰이죠. 근데 동백꽃이 안에 지금 들어있다는 거예요? 네, 꽃이 엄청 많이 들어있는 거죠. 근데 겨울 동백꽃을 발효해가지고 이렇게 차로 만든 거거든요. 발효로 해서 또 꽃을 띄워서 혹시 먹을 수도 있나요? 네, 그래도 되는데 이제 동백은 겨울에 피는 꽃이라 향이 안 나기 때문에 이제 벌하고 나비도 안 날아들고 그러니까 향이 없어서 이렇게 숙성을 해서 하면은 은은하니 맛이 나요. 숙성을 시켜도 좋고 말린 차로 들겨도 좋다는 동백꽃차. 어떻게 완성되는 걸까요? 깨끗이 씻어 말린 동백꽃에 설탕을 1:1 비율로 섞습니다. 6개월 후 꽃을 건져내면 숙성 동백꽃차 완성! 잘 씻은 동백꽃을 2분간 쪄서 그늘에서 열흘간 말려주면 건조 동백꽃차 탄생! 참 쉽죠? 매년 봄 주인장이 직접 발효시켜 만든다는 오동도표 수제 발효꽃차.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뭔가 발효라는 느낌이네요. 네. 약간 매실차 느낌도 좀 있으면서 또 오미자 같기도 하고. 오미자 같기도 하면서. 느낌이에요. 네. 따뜻하게 마시면 봄을 또 빨리 느낄 수도 있고요. 새봄의 기운을 담은 동백꽃도 보고 동백꽃차도 마시고 이 정도면 사람들의 마음에도 봄이 깃들었겠죠. 동백꽃차와 잘 어울리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내 마음하고. 내 마음이랑 똑같아. 동백꽃차는 내 마음이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글쎄 상큼하고 제 역시나 그러거든요. 나의 상큼함이 동백꽃차에 담겨있다. 봄의 길목에서 만나는 오동도 동백꽃차의 유혹에 직접 빠져보세요. 동백꽃 아래서 동백꽃차. 좋아. 다음 목적지는 번화한 도심 한복판. 야, 여긴 또 어디야? 와, 여기가 진짜 꽃세상이네. 여기도 꽃, 저기도 꽃, 여기도 꽃. 눈길 가는 곳마다 꽃잔치가 펼쳐지는 이곳. 대체 뭐라는 곳일까요? 여기는 어떤 곳인가 좀 궁금증이 많이 생기는데 어떤 곳입니까? 요새 최초로 생긴 꽃차 뷔페입니다. 꽃차 뷔페요? 네. 꽃차로 뷔페가 가능합니까? 이제 여기 수백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날 진열해 놓는 게 달라요. 네. 10가지가 진열돼 있고 또 이제 특별히 원하시는 차가 있으시면 저희가 또 따로 내드리고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돈 6,000원만 내면 수백 가지 꽃차를 맛볼 수 있는 꽃차 뷔페. 하지만 뭐든 아는 만큼 보이는 법. 기왕이면 알고 마시자고요. 맑고 깨끗하고 자신 있는 피부를 원한다면 매화차 추천. 금전하라 불리는 마리골드는 눈의 피로를 덜고 치통에 효과적입니다. 목련차는 목이 자주 아프거나 염증이 있는 분들에게 좋고요. 도라지꽃 역시 가래를 사귀고 기관지염을 치료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저에게 좀 어울릴 만한 차를 하나 추천해 주신다면? 네, 지금 상황에서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거는 메리골드를 추천하고 싶어요. 메리골드? 눈이 많이 충혈되셔가지고. 아버님 이제 꽃차로 건강 챙기세요. 꽃차 뷔페에서 맛볼 수 있는 꽃차는 주로 제주에서 주문한 재료들로 주인장이 직접 만든 수제차. 카페인 없는 음료를 분위기 있게 즐기고 싶어하는 이들이 늘면서 요즘엔 집에서 꽃차를 직접 만드는 마니아들도 늘고 있다네요. 자, 그럼 우리도 한번 도전해볼까요? 먼저 오늘의 주인공 백년초를 최대한 얇게 썰어주고요. 백년초를 넓게 펼쳐 자연풍이나 건조기에서 말린 후 후라이팬에서 9번 정도 덮어줍니다. 깨끗하게 채로 걸러주기만
하면 우리 집 백년초차 완성! 멸치 칼슘의 6배가 들었다는 백년초차. 보기에도 좋은 우리 가족 건강차. 기왕이면 맛도 좋아야겠죠? 아까 저희가 만들었던 백년초예요. 백년초. 네, 백년초로 이렇게 차를 신맛이 확실히 강하죠. 아, 제가 좋아하는 맛입니다. 시큼하죠. 야, 시큼하네요. 아, 제가 좋아하는 맛입니다. 아. 혀에 있는 침샘을 자극하면서 쫙 이렇게 오는 그 향이 찻잔 속에서 다시 새 봄을 꽃피우는 꽃차로 나만의 봄을 느껴보세요. 그 꽃차는 세 번 마신다고 합니다. 네. 눈으로 한번 마시고, 입으로 한번 마시고, 마음으로 한번 마시고. 눈으로 마시고 입으로 즐기고 마음에 저장하는 힐링 전령사 꽃차. 올 봄엔 몸에 좋은 꽃차로 새 봄의 기운을 충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보통 우리 커피나 녹차 매일 마시잖아요. 그런데 이 방금 영상에서 보신 꽃차는 몸에도 좋고 또 보기에도 좋고 맛도 좋다고 하니까요. 차 한 잔 생각나실 때 꽃차로 대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또 간단히 꽃차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소개가 돼서 이 가정에서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봄꽃은 금방 져서 좀 아쉽잖아요. 이 꽃차를 만들면서 지나가는 봄을 네. 만끽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야, 봄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네. 봄꽃도 그렇고 또 나무들도 그렇고 우리가 자연에서 얻는 행복이 정말 많은데요. 이번에는 반려식물의 매력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네, 평소에 제가 이 반려식물의 매력에 대해서 참 맞아요.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이 요즘 사랑받는 이 반려식물과 식물을 건강하게 잘 키우는 팁을 전해드릴게요. 영상 함께 보시면서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반려식물 눈 크게 뜨고 함께 찾아볼까요? 만물이 생동하는 이 계절, 집 안팎으로 반려식물이 뜨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어머니께서 집에 다육식물을 좀 키우고 계세요. 요즘 마리모 많이 키우지 않나요? 반려동물 천만 시대를 바짝 추격하는 힐링 코드가 등장했습니다. 이름하여 반려식물. 어디 동물만 반려가 되라는 법 있나요? 반려식물의 인기는 꾸준히 상승세를 달리고 있는데요. 탑 클래스에 자리 잡은 스타 반려식물은 뭐가 있는지, 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꿀팁만 쏙쏙 골라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반려식물의 이모저모를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그동안 기념일 혹은 이사 개업 때만 꽃집을 찾았던 사람들. 그런데 요즘은 남녀노소를 따지지 않고 반려식물 구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맞습니다. 작년부터 대형 쇼핑몰 가드닝이 증가하고 있고 미세먼지 공포와 1인 가구 증가라는 사회적 현상으로 반려식물의 인기가 늘고 있습니다. 식물을 구입하는 이유는 제각각. 하지만 키우는 재미에 맛들이는 순간 단숨에 반려식물 홀릭. 그렇다면 가장 인기 있는 탑 클래스 식물들은 뭔지 알아볼까요? 다육식물 중 스투키가 관리하기가 쉬워 반려식물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 인기가 좋습니다. 금전수는 돈이 들어오는 돈나무라고 해 인기가 좋은데 한 줄기씩 자라는 특징 때문에 키우는 재미가 있습니다. 마리모는 일본 천연 호수에서 자라는 특이한 수생식물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행복을 주는 의미가 있는 식물입니다. 핀란드시아는 공기정화 기능 식물로 흙에 식재하지 않아도 되고 인테리어 효과도 있어 많이 찾고 있습니다. 식물에 관심 없는 사람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반려식물계 스타들. 실제로 식물 전문점에서 가장 잘 나가는 종류들이라고 하는데요. 입문용으로 시작해서 희귀한 수생식물까지 이번 기회에 도전해보면 어떨까요? 그러나 모든 것은 과유불급이라 했으니 물 주는 주기가 다른 식물을 한꺼번에 두다 보면 이런 참사가 일어나기 십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물주기가 까다롭지 않은 다육식물은 마니아층이 두터운 반려식물계의 강자입니다. 다육식물 농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꽃집이 반려식물의 임시 보호소였다면 다육농장은 한마디로 파라다이스. 그 색깔과 종류만 해도 1000가지가 넘는다는데요. 농장을 운영할 정도면 혹시 사장님도 반려식물 많이 하세요? 부모님이 이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도자기를 만드셨는데 이제 그 도자기에 제가 이제 식물을 심다 보니까 다육이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육이를 키우다 보니까 안 되겠다. 이제 내가 다육이를 제대로 한번 키워보자 해서 이제 농장을 시작하게 됐는데 근데 또 다육이를 심다 보니까 또 화분이 너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도자기 기술을 전수받아서 이제 화분도 만들고 다육이도 심고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잎과 줄기가 두껍고 물기를 머금고 있는 다육식물은 물주기보단 분갈이가 더 중요합니다. 이곳 다육농장에선 다육이 마니아가 화분도 직접 제작하고 있으니 그 예쁜 자태 어디 제대로 구경 좀 해볼까요? 이 식물은 철화라고 하는 식물인데 이제 보시면 여기가 넓게 자라죠. 여기 이제 변이가 온 식물이라서 이제 매니아 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식물이고 이 식물은 이제 리톱스라고 하는 식물인데 꽃이 정말 예뻐요. 꽃이 이 몸보다 더 크게 피고 향기 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매니아 분들이 이 두 종류는 많이 찾으십니다. 희귀한 색상과 모양에 따라 가격도 천차만별. 키우는 재미도 재미지만 하나씩 모으는 재미가 또 기가 막힙니다. 이 식물은 오팔리나라고 하는 식물인데 이제 다육이 중에 가장 저렴하고 가장 키우기 쉽고 그 집에서도 이렇게 이꼬지로 번식이 엄청 쉬워서 손님들이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이 식물은 썬버스트 철화라고 하는 식물인데 아까 오팔리나보다는 조금 비싸지만 철화라고 변이를 이루고 있는 식물이라 특이한 거 좋아하시는 손님들이 많이 찾으십니다. 이 식물은 흑법사라고 하는 식물인데 이제 제가 키운 지는 10년이 넘었고요. 이제 아무래도 오랜 세월 지나다 보니까 식물이 많이 커지고 그래서 가격대도 좀 고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강아지들도 혈통을 따지듯이 반려식물 역시 희소성에 따라 값이 매겨진다는 사실. 이렇게 알면 알수록 매력 넘치는 다육식물. 여러분도 하나 키워보실래요? 귀엽고 앙증맞은 힐링식물, 다육식물이 반려식물로 딱입니다. 그런데 반려동물은 아플 때 병원에 가면 된다지만 식물에게 이상 신호가 올 땐 난감한 것이 사실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해결책이라는데요. 동물만 병원에 가나요? 식물도 아프면 병원에 데려오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요즘은 식물도 병원에서 치료받는 스마트한 시대. 안동대학교 식물종합병원은 2011년에 개원을 하였습니다. 농작물, 식물에서 발생하고 있는 병과 해충에 대해서 진단을 정확히 해주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 방제책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식물병원에 따르면 반려식물이 아픈 데는 주로 2가지 원인이 있다는데요. 첫째는 균에 의한 질병 때문이요. 둘째는 환경 때문이란 사실. 그 원인을 진단하고 알맞은 처방을 받으면 시들시들 죽어가던 식물에게 심폐소생술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반려식물이 아플 땐 방치하지 말고 일단 식물병원부터 찾자고요. 예, 집에서 키우시다가 아픈 식물이 있으면은 안동대학교 식물종합병원 홈페이지에 사진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진단해서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만약에 사진으로 진단이 어려울 때는 직접 가지고 오시면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평소에도 식물의학 분야의 실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다양한 연구에도 발을 넓히고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기 어려울 때는 식물병원 홈페이지에 사진만 남기면 되니까요. 진정 반려식물을 위한다면 식물병원으로 문의주세요. 반려동물에 이어 반려식물 시장이 핫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홈가드닝부터 사무실 정원까지 집 안팎으로 식물이 주는 힐링을 느끼고 싶다면 오늘 알아둔 꿀팁 챙겨뒀다가 반려식물 키우기에 도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핫하게 뜨고 있는 반려식물. 네, 다육식물도 종류가 참 많네요. 크기도 작고 또 키우기도 쉬워서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계실 텐데요. 관심 있는 분들, 반려식물을 키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 다육식물부터 한번 키워보시면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잘 봤습니다. 생방송비 오늘의 문자 키워드 올봄 버킷리스트, 여러분의 버킷리스트 받아봤는데요.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7617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자전거 타고 활짝 핀 천변 벚꽃길을 따라 모악산까지 달리는 게 저만의 봄 걷킷 리스트입니다. 멋지네요. 네. 아니 저도 삼천 천변에서 구이 방면으로 가는 그 길이 자전거 타기 좋은 곳으로 추천받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한번 가보고 싶어요. 저는 이번에 자전거를 수리를 했는데 이 자전거는 자동차와는 좀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자동차를 타고 가면 빨리 갈 수 있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면은 저보다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또 예쁜 거 있으면 또 서서 잠시 보기도 쉽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항상 우리 삶이 빠르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이 자연이 주는 선물, 멋진 경관 감상하시면서 모악산까지 자전거 열심히 타셔서 꼭 완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멋지게 사진 찍어서 저에게 또 보내주세요. 계속해서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402님 문자입니다. 올봄에 딸기 좋아하시는 친정엄마 모시고 논산 딸기 축제에 가고 싶네요. 야, 딸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딸기 축제 가시면 정말 행복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논산 딸기 축제가 4월 4일부터 8일까지 열린다고 해요. 네. 이 딸기 수확 체험도 가능하고요. 잼 만드는 행사도 열린다고 하는데요. 이 잼 맛있게 만들어가지고 집에 가져갔다가 두고두고 먹으면 정말 좋잖아요. 그럼 딸기를 또 오랫동안 느낄 수 있네요. 그러니까요. 네. 또 그 밖에 또 이제 만약에 더 못 기다리겠다. 그러면 이번 주에 완주 삼내 딸기 축제가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3일 동안 열린다고 하니까요. 가까운 곳 방문하셔가지고 딸기 축제를 마음껏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아, 딸기 좋아하시는 분들 가실 때 많겠는데요. 네, 저희도 가족과 함께 가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네. 계속해서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5233님 문자입니다. 몸에 쫙 달라붙는 운동복 입고 운동하는 게 로망입니다. 미세먼지가 거치고 나면 러닝 모임에 꼭 나갈 거예요. 5233님은 뭔가 자기 관리가 철저하신 분이 아니실까 싶어요. 몸에 딱 붙는 거, 저 같은 경우는 딱 붙는 거 입으면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어서 쉽게 도전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많은 유진 씨 분들이 어때요?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인터넷에 전주 운동 모임이라고 검색을 진짜 해봤거든요. 근데 별로 안 나왔어요. 5233님 나중에 참여하시게 되시면 저도 한번 거기 같이 참여해보고 싶네요. 네, 유진 씨가 가서 괜찮으면 저도 한번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할게요. 네, 7409님 문자입니다. 아들과 첫 봄나들이를 가고 싶네요. 화창한 날씨에 가족끼리 나들이 가는 게 제 소박한 버킷 리스트입니다. 7409님은 저와 좀 마음이 비슷하신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아침에 이 버킷리스트를 이뤘다고 했잖아요. 네. 잠시 5분 동안 명상을 했는데 정말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5분 동안 명상한 적이 올해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요. 근데 길에서 가만히 명상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랬죠. 네, 이렇게 근데 따뜻한 가족이랑 이렇게 네. 좋은 시간을 조용히 보내고 싶다는 이 마음 자체가 정말 푸근하고 꼭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버킷리스트인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삼내 축제를, 딸기 축제를 한번 가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어요. 네. 네, 계속해서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559님 문자입니다. 올해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와 함께 벚꽃 축제에 가서 결혼 전 설레는 추억 하나 더 만들고 싶어요. 정말 부러운 욕심쟁이시네요. 네, 7559님. 부럽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이 사랑하는 사람과 축제를 기다리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네. 그러게요. 결혼하시고 나서도 가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서두르는 마음, 그 설레는 마음 제가 겪어보진 못했지만 마음속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번 4월이 와서 벚꽃이 환하게 활짝 네. 피면은 이 사랑하는 사람과 찍고 1년 뒤에 다시 그 장소를 가서 또 네. 사진을 찍게 된다면은 그게 얼마나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을지 계속 말을 하면서도 부럽네요. 네, 또 느낌이 다르겠죠. 올해와 내년과 또 후내년의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네, 행복한 결혼 생활이 계속해서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네. 문자 함께 보도록 할게요. 0492님 문자입니다. 올봄엔 가족들과 함께 건강검진을 꼭 받을 거예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네.
사실 아픈 것보다라네요. 건강이 제일 우선이죠. 네. 맞아요. 또 건강검진 사실 좀 귀찮을 때가 있어요. 내 맞아. 몸이 크게 아프지 않으면 다음에 하자, 내년에 하자 이렇게 하실 맞아요, 텐데 올 봄에 꼭 그 버킷리스트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방송 뷰를 통해서 공개 약속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네, 계속해서 맛은 기본, 압도적인 비주얼로 이 손님들의 발길을 부르는 별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우를 산더미처럼 쌓아 올린 불고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 지금 함께 보시죠. 와, 이거 음식이 아니라 작품인데요? 여기가 어디예요? 와, 이게 진짜 이렇게 준다고요? 시민들을 놀라게 한 주인공을 찾아 광주 광산구를 찾았습니다. 가게 안에 가득한 손님들만 봐도 기대가 되는데요. 별난 비주얼 뽐내는 누구냐 넌? 소고기가 산더미처럼 올라갔네요. 이게 산더미 불고기예요. 최고. 네? 산더미 소불고기요? 이름도 어마어마한 이 음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당면, 숙주, 당근, 버섯, 양파, 시금치 그리고 그 위에 소고기를 딱 올려준 불고기. 네, 여러분이 아는 달콤 짭조름한 그 불고기 맞습니다. 저는 처음에 소불고기 시켰는데 진짜 무슨 용암 산더미가 왔어요. 네, 놀랐습니다. 아주. 저희 산더미 소불고기 전골은요, 그 야채하고 일반 한우 소고기 해가지고 위로 겹겹이 차곡차곡 쌓아서 그런 불고기 전골입니다. 엄청난 비주얼 자랑하는 산더미 소불고기. 높이는 와우 무려 20cm? 처음에는 저희도 일반 소불고기 전골로 나갔었는데요. 이게 맛도 맛인데 좀 아이디어로 승부를 좀 보고 싶어서 그 후부터 이렇게 겹겹이 같이 쌓는 소불고기 전골을 만들게 됐습니다. 산더미 소불고기. 그 정체가 알고 싶다. 최대한 빨리 쌓는 게 스피드가 생명입니다. 살짝 얼린 상태에서 저희가 썰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게 돼버리면은 손님상에 나갔을 때 고기가 다 녹아서 축축 처지는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 전에 빨리 쌓아서 손님들 상에 나가는 게 가장 큰 중요한 포인트죠. 나중에 질겨지지 않게끔 결대로 쌓는 게 방법이죠. 한 겹 한 겹 사장님만의 노하우로 쌓아 올린 산더미 소불고기. 뜨거운 불 위에서 사르르르르르 녹아내리는데요. 채소와 함께 드시면 더욱 좋은 거대한 높이로 눈길 사로잡은 다음 재료들이 하나 되게 끓여줍니다. 양념 듬뿍한 불 채소랑 고기, 돌격 앞으로 달콤한 육수를 더해 완전 무장. 아, 녹는다 녹아 날 먹이고 가나? 너무 맛있어서 말을 못 하겠어. 연한 맛이 있고 고기가 안 질기고. 정말 입에 들어가니까 살 녹아버리네요. 근데 너무 맛있어요. 이거 그릇도 다 비워버렸잖아요. 하나도 없이 다 먹어버리고. 맛의 비법을 찾아 주방으로 출동. 아, 찾았다. 한우다. 처음에는 수입으로 해서 저희가 한번 많이 먹어봤었는데 고기가 계속 익히니까 너무 많이 질겨지더라고요. 한우로 해서 저희가 먹어봤더니 조금 오래 끓여도 고기가 안 질겨지고 해서 그 후에 손님들한테 계속 이렇게 좋은 고기로 나가고 있는 거죠. 가격은 조금 부담돼도 맛있는 음식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 한우를 사용하는데요. 고기 두께도 딱 2mm에 맞춰서 썬다고 합니다. 네, 식감 때문에 이렇게 썰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 2mm도 썰어보고 4mm 정도까지 썰어봤는데 고기 식감 살리는 데는 2mm가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계속 2mm로 썰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고기 본연의 맛과 식감을 살리기 위해 아래는 채소 위주로 먼저 끓이고 나중에 소고기를 샤브샤브식으로 먹는 건데요. 음식이 익으면 내 마음은 녹아요. 또 요 국물이 별미죠? 국물 맛이
달짝지근하고 감칠맛 나서 맛있어요. 불고기 전골 먹을 때 국물에 밥 쓱쓱 말아 먹으면 그게 또 밥 한 공기 뚝딱하게 만들잖아요. 사장님 방금 간장을 넣으시네요. 이거요? 이거는 간장이 아니라 제가 만들어 놓은 저희 집 소불고기 비법 양념입니다. 비법이면 파헤쳐야 제맛. 먼저 멸치와 다시마를 넣어주는데요. 그리고는 우리 사장님 뭔가를 비밀스럽게 담은 뒤 육수에 넣습니다. 찾았다, 네가 비법이로구나. 사장님 멸치랑 다시마를 알겠는데 방금 넣으신 건 뭐예요? 약간 몰래 넣으시는 것 같은데. 아, 이거는 저희 비밀인데 한번 알려드릴까요? 한 번만? 네, 뭐예요? 이거는 감초예요, 감초. 아, 감초요? 네. 감초를 왜 넣으시는 거예요? 설탕 양을 조금 줄이고 싶은데 그러면 단맛이 자꾸 떨어지니까 어떻게 하면은 은은하게 단맛을 좀 낼 수 있을까 해서 생각했던 게 건강하고 또 우리 약초인 감초 넣으면은 이게 은은한 단맛을 좀 내주더라고요. 인공적인 단맛은 줄이고 건강을 살린 소불고기. 1시간 정도 육수를 우린 뒤에 다진 마늘과 간장을 넣어서 2차 육수를 내는데요. 그 재료들의 본연의 맛을 좀 살리고 좀 깊은 맛을 내고 싶어서 1차적으로 육수를 낸 다음에 그 후에 혼합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맛이 좀 달라지나요? 맛이 조금 더 진해지고 그만큼 향도 남아있고 해서 더 맛있게 질리지 않게 드실 수 있는 거죠. 채소의 아삭함은 물론 소고기의 육질도 살리고 엄청난 비주얼까지 얻었다. 야호! 비로여 안녕 불고기. 보는 재미에 먹는 재미까지 느낄 수 있는 산더미 소불고기. 비주얼 끝판왕으로 인정. 저는 수순하고 되게 좋아하는데 같이 고기하고 어울리더라고요. 씹히는 맛이 정말 좀 좋았어요. 야채도 너무 많고 수주나물 씹히는 맛도 최고네요. 맛있어요? 얼른 바꿔야겠다. 이거 짱이에요. 엄지척하게 만드는 또 다른 비결을 알려주겠다는 사장님. 이곳은 로컬 푸드 직매장. 신선한 식재료가 가득한 이곳에서 채소를 산다고 합니다. 제가 시장도 많이 다녀보고 했는데 여기는 이쪽 주변 농가에서 이렇게 농사 지으신 분들이 직접 가지고 오셔가지고 유통 없이 이렇게 판매를 하시니까 정말 신선한 재료들만 가지고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믿고 구입할 수 있어서 웬만하면 여기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행복을 그대 입안에. 오늘도 많은 분들이 든든한 한 끼를 즐겼는데요. 이 소고기하고 숙지나물하고 맞는 것 같죠. 속도 좋고 밥 안도 좋지만 술안주가 문제가 됐네. 맛있어서 맨날 먹고 싶은데. 보기 좋은 음식이 먹기는 더 좋다. 맛과 영양, 비주얼까지 모두 훌륭한 산더미 소불고기 어떠세요? 네, 불고기는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잖아요. 그 푸짐하게 쌓아올린 한우와 채소, 그 불고기 전골 오늘 저녁 메뉴로 아주 딱일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네, 또 거기다가 이 싱싱한 재료로 맛을 내기 위해서 로컬 푸드 매장만 찾는다는 이 사장님의 말씀에서 음식에 대한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아, 영상 잘 봤습니다. 네, 생방송비 오늘의 문자 키워드 올봄 버킷리스트 여러분의 문자 받아봤는데요. 7617님, 2402님, 7409님, 7559님 모두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이 밖에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네, 이번 주 내내 계속 기승을 부리던 미세먼지가요. 오늘 오후부터는 좀 잦아들었다고 합니다. 네, 내일은 정상 수준으로 회복한다고 하니까요. 그동안 환기, 빨래 미뤄오셨던 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네요. 네, 그래도 연무나 방무가 있어서 시야가 좀 가려진다고 하니까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생방송뷰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3대를 이어가는 PMB, 입안 가득 치즈 풍미 지정환 피자, 3대를 이어가는 국수의 명가 송철 옛날 국수, 추억을 전하는 실내 롤러장 롤러팝과 함께합니다.